그래도 난 윈도우, 맥 둘 다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깔끔하게 인텔 CPU 탑재된 맥 시리즈를 구매하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잼테크 스튜디오의 잼입니다. 최근에 애플에서 M1 칩을 공개했습니다. M1 칩을 탑재한 맥북 에어, 맥북 프로, 그 다음에 맥 미니 총 3가지 기종을 출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외국에서는 이미 판매가 시작되었고 한국에서는 아직 정식 발매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은 이 M1 제품 때문에 살지 말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왜 M1 칩이 주목을 받고 있냐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기존에 있던 모든 맥 시리즈 컴퓨터들은 모두 인텔 CPU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인텔 CPU를 장착함에 따라서 기기의 호환성도 조금은 떨어지고 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논란을 빚기도 했었습니다. 자, 동일한 성능상에서 맥 컴퓨터가 아닌 다른 컴퓨터, 즉 부품 자체로만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해보면은 그만한 성능의 가치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았고 발열 문제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만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간의 호환성이 떨어지는 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에선 자체적으로 이 칩셋 M1을 개발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플에서 만든 하드웨어 그리고 애플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두 개가 시너지가 정말 좋겠죠. 당연히 같은 제조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호환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호환성이 좋은 만큼 기계의 성능은 저렴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효율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실험을 한 결과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제가 가지고 있는 맥북 프로 16인치 모델보다 벤치마크 점수가 높게 나온 결과도 있었습니다. 제 맥북 프로 16인치 같은 경우는 현재 인텔 코어 i7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좋게 나왔다? 이건 정말 충격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맥북 에어, 맥북 프로 13인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텔 코어 i3가 들어간 제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의 제품에서 프로 16인치 급의 성능 그보다 이상이 나왔다? 이거는 정말 하극상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난 일입니다. 가격도 실질적으로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고요. 400만원짜리보다 200만원짜리가 더 좋은 시대가 찾아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속도만 빨라진 게 아닙니다. 배터리 효율성도 증가해서 배터리 타임도 길어지고 그 다음에 발열 관리하는 정도도 기존에 있던 CPU들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M1 칩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조금 더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다뤄볼게요. 그럼 M1 칩이 탑재한 맥북, 맥 사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저는 크게 2가지 기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가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프로그램이 맥에서 사용하는 순정 앱이 비중이 높다면은 M1 칩은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선택지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널 컷이라든지 로직이라든지 애플 자체에서 만든 순정 앱들은 로제타의 번역 없이 자체적으로 바로 실행이 가능한 앱들이고 그 앱들은 정말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에 반면에 윈도우에서 기반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주로 사용하신다. 이거는 조금 효율성의 문제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제타로 한번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순정 앱보다는 조금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게다가 아직 지원하지 않는 프리미어 프로라든지 애프터 이펙트 3D 같은 이런 좀 과부하가 걸릴 만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신다면 그 효율은 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윈도우 시스템이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M1 칩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부트캠프를 이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즉 자체적인 윈도우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패럴레스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패럴레스 자체가 사실 불안정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신뢰성이 높지 않았고 부트캠프가 그나마 가장 신뢰성이 높았는데 그것마저 설치할 수 없다? 거의 윈도우가 막혀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맥 시스템 자체로만
자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사시면 유리하겠는가 한번 또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정 앱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비중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파이널 컷 프로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맥북 프로 16인치보다 더 좋은 효율성을 보여주고,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 13인치에서 보여줄 수 없었던 퍼포먼스들을 보여주고, 렌더링 속도도 엄청나게 단축이 되었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순정 앱들은 호환성의 문제는 전혀 걱정할 필요도 없고, 호환성을 넘어서 좋은 효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단순 문서 작업이 많으신 분들 역시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순 문서 작업들, 그리고 단순 문서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로제타로 번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부하가 전혀 걸리지 않고, 사실상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가벼운 애들이기 때문에 번역한다고 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라는 거는 조금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리미어, 에펙, 3D 같은 윈도우를 기반하는 고사양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신 분들은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구매하실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주의사항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호환성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항상 주변 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애플은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결코 하드웨어 회사가 아닙니다. 삼성같이 하드웨어를 주로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회사인 만큼 얘들이 보였던 행보는 모든 문제들은 다 소프트웨어로 해결을 했습니다. 하드웨어 문제도 소프트웨어로 해결하고, 소프트웨어 문제도 소프트웨어로 해결했습니다. 게다가 이 M1 칩 내에서 호환성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은 결코 그 다음 더 고급 기종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맥 프로, 맥 프로, 맥북 프로 16인치 같은 고급 기종들은 절대 넘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애플은 반드시 이쪽 분야에도 진출하기 위해서 많은 오류들을 반드시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분명하게 다 잡아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초반에는 호환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호환성 문제는 반드시 보완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태까지 애플이 보여줬던 모습이니까요. 그 다음에 윈도우 설치가 불가하다는 점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인텔 CPU를 탑재한 맥북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윈도우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부트캠프를 통해서 설치하는 건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점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두 가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M1 칩은 피해서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외장 SSD 통해서 설치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컴퓨터 내에서 설치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해진 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M1 칩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M1 칩 분명히 다소 모험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만큼의 행보는 보이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보였던 모습들은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맥북 프로 16인치를 정말 초라하게 만들 정도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들이 자꾸 하극상을 펼치는 거에 맞들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쩌면은 저처럼 프로라인으로 쭉 세팅을 하는 것보다는 가성비 측면에서 에어라인으로 한번 다 세팅하는 것도 오히려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생기는 M1 칩이 될 것 같습니다.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의견들이 조금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드리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잼이었습니다.